우리는 전남에 비해서 소외됐다. 이 소외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집권 여당이 딴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파이낸셜 뉴스. 이 대통령 국정과제 입법 속도 내달라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 어제 낮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 이어서 만찬은 신임 원내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일 얘기 외에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준호, 김한규 등 원내 대표단. 다른 기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스. 이재명 대통령 입법 속도 내달라 5개월 만에 여당 원내 지도부 만찬. 3기 원내대표단이군요. 자, 대통령이 여전히 입법 속도에 지금 목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 초중반에 국정 동력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입법 그리고 개혁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 왜 도대체 국회가 입법을 안 해줍니까? 라는 목소리를 이번만 낸 게 아니죠. 그래서 횟수로 다 따져봐도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각각 개인 입법기관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렇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개파도 안에서 분리가 되네? 얘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아셔요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럼 뭘 했겠구나. 전화를 지금 안 받아. 이런 일이겠구나. 그걸 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섭게. 예. 아들이 딸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어떤 거짓말을 시전한다. 애들이 거짓말하면 다 알지. 그러면 얘네는 요런 상황에 놓여 있겠구나 그렇죠. 하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리 정치가 지금 여의도에 모여 계신 분들 개개인이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심도 깊게 예측을 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김민석 이제 의원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한 몸이고요. 정부가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근데 여당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입법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의 또 뒷받침 역할 이것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봐야죠. 해야 될 일, 과제, 혹, 깊이, 책임감 이런 것이 더 강해진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이제 의원이 더 뒷받침을 잘할 사람이다라고 자평하시는 겁니다. 임기 2년 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이해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2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는데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직접 지휘하고 승리해 본 것은 거의 유일하게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당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마지막에 농담도 합니다. 제가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농담을 한다는 거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과 여유. 자, 지금 대통령이 오늘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실 뒤가 이거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뭐 청와대 구조를 대충 아시니까 춘추관 바로 옆이 헬기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사 쓰고 있다 보면 이거는 뭐 보안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떴다 내려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거든. 보통 한번 뜨면은 뭐 한참 만에 오시고 그러는데 오늘도 보면은 아산에 일정이 있었거든요. 아산 갔다 와서 또 바로 또 국무회의 그 다음에 뭐 비서관 회의 막 그냥 하시고 또 나가.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계속 비행기가 헬기가 떴다가 내려앉았다 그래요.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숙제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런 하면 이제 우리가 예측해서 한 3-4시간 걸리겠지 하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삐삐삐 누르고 엄마가 탁 들어왔을 때 몇 번 겪다 보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설렁 내려앉죠. 예, 그 순간.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 입을 굳게 다물고 계세요. 왜? 아니요. 네, 평론가 협회 이사님께서 이렇게 폭로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찰하고 계셨군요. 아, 그렇죠. 네, 회원으로 회원으로. 어떻게 정회원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회장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아, 회장이 누구야 도대체? 지금 회장이 사실상 공석 상태는 다름없습니다. 아, 이거 선임 이사시군요, 그러면. 아닙니다. 부회장이 있으십니다. 아, 또 있어요, 위에? 네. 부회장은 누굽니까? 부회장은 저랑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같이 등산 다니는 뭐 산악회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일부러 좀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 때문에 심기가 좀 불편해요.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하다라는 것 때문인데 이게 지금 어제 기사인데요, 그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철저히 배제. 이래서 그냥 뭐 전북 도지사 차원에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어제 또 취임식 가가지고 정청래가 또 한 번 다시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받아서 서용주, 정청래 전북 가서 또 분란. 연임하면 이 레임덕. 네, 이 대통령 레임덕 온다. 이거 저희 고발 뉴스가 아마 제일 예.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광범위한 지금 위기 의식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아산에 내려가서 정청래 대표를 뭐 저의 직관으로는 직격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봐 주세요. 지금 야당에서는 뭐 정치적 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여당에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는 취지죠. 한국일보. 이 대통령 지역 특혜론 반박. 선물 나눠주는 거 아니야. 정청래 국힘 겨냥. 네. 정청래 광주 전남 유치에 전북은 어쩌면 좋아.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왜 안 나눠주냐에 정치인들이 부환회동해서야. 실제로 오늘 동선도 그래서인지 지난 서남권 호남에서의 그 발표회만큼이나 힘을 주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반도체 특별 보좌관이라는 반도체 수석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심지어 대통령보다 더 가까이 비서실장보다 이 쓰리샷을 제가 보면서 명색이 삼성 엑스파일 고발 기자인데 이렇게 푸근하게 웃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팔 비틀어서 얻어낸 거였으면 비틀린 팔의 당사자는 이렇게 웃고 이거 같이 못 있을 웃지. 수 없죠. 네. 예, 이 한 장으로 모든 어떤 네거티브 마타도어가 음.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상을 제가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 나왔던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단체장들께서 가끔씩은 이제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 안 나누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회동에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들을 설득하고 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그렇지.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가 말씀을 너무나 심플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안회동인데 접근법이 달라야 되고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이걸 뭐 과거에 80년대 50 때도 아니고 기업인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자지간에도 진짜 이게 돈이 안 되면은 투자를 안 해주는 것이 사실은 제기인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네들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에 갔을 때 얼굴을 못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정이 먼저 앞설 수 있죠.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지만, 근데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나쁜 놈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런 식의 반응들을 좀 보이는 거라고 보고요. 전북은 왜 그래요, 근데? 예? 전북은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그거를 몰라도. 바로 직접 당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당권 주자인 사람이 그 더군다나 지금 이원택 지사 만들겠다고 다른 선거 지역 팽개치고 전북에 올인했던 사람이 전북에 가서 뭔가 전북이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가 뭐 AI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9조 원 투자하기로 한 거 그냥 회수해버리지 뭐. 근데 사실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법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구조 투자 이 AI 피지컬 AI가 네.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지금 여기다가 지금 차리겠다고 한 상태인데 사실은 밥 먹으러 왔다가 맛있으면 뭐 저 요리 더 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투자 심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환경 조성해서 도지사면은 더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지역민들 부정적 심리를 부추기는 그건 정말 민주당 소속 지사잖아요. 그리고 전직 당 대표면 그 직전에 어떤 투자 결정이 있었는지 그러면 현대가 이번에 주목을 잘 못 받잖아요. 현대자동차도 로봇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앞서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피지컬 AI 쪽에도 굉장히 앞서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주목을 못 받을 만큼 안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면 전북에 9조 원 투자하겠다고 이미 얘기가 됐고 투자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으면은 그럼 그 규모를 어떻게 키울지 현대차하고 좀 논의를 더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전남에 비해서 소외됐다. 이게 소외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집권 여당의 딴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 없자는 거지 이거는. 그죠? 근데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라고 이원택 지사가 먼저 발언을 꺼냈고 그렇죠. 저는 그 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가서 그 내용들을 수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취임식에서. 그런데 그 취임식 장면을 보고 경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마치 이제 대취타가 나와도 무방할 만큼의 호화롭고 도지사 취임식을 이 정도까지 한다고? 라는 어떤 그 비판 여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같은 날 다른 지역의 지사들 취임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재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취임식 안 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울산시장 김상욱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언박싱을 시장실 언박싱을 하면서 저 이렇게 일할 거고 이렇게 앞으로 행정 운영할 거고 126번인가 버스도 다시 돌게 할 거예요 라는 시민 밀착형 어떤 계획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충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냥 알리는 거예요. 나 왔다. 근데 전북은 조금 분위기가 묘해서 이게 마치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향리 부곡 중에 되게 부패한 권력이 음식 서로 나눠 먹고 자기네 식구들끼리 막 연회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이 홀대론을 전북 홀대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능한가? 이걸 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을까? 그 부분에서 여러 방향으로 비판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 직전에 그렇죠. 관찰사 파티 비슷한. 춘향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암행어사 출두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다음은 클라이막스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오늘 아산에서 충청권 투자 설명식 현장 분위기 좀만 더 전해드릴게요. 언론이 너무나 안 써. 자 지금 바로 뒤에 반도체 수석, 반도체 장관, 3인방이 네, 바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분식형보다 더 앞장서 갑니다. 투샷으로 분식이 없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발표도 먼저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번 새만금 투자 때도 현대차 회장을 칭찬하면서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에 대한 정주영 어르신 맞아요. 샤라웃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그러면서 막 찔끔 짰잖아 손주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설득과 환경 조성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그냥 90도 인사하는 그런 절하는 심정으로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긴장하네요.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 고 이병
이병철 회장께서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선견 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의미부여나 평가 이런데 대마왕입니다.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 읽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네. 사용했어요. 그렇죠. 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삼성맨이 그거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 이게 어떻게 왜요? 이재용이 책을 잘 안 읽는데요? 아니요. 이재용이란 사람, 그러니까 삼성가의 총수, 그룹 총수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일종의 뭐 황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선생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방송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 영상도. 저 그래서 이건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삼성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 맞아요. 이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심으로 감동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랑 많은 행사 일정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근면성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맞아요. 생각 그리고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으로 나라를 키우겠다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의 파트너십, 동지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업들이 투자 결정하고 또 거기에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단순히 이렇게 팔비 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그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가의 마스터 플랜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까지 같이 얘기하고 대통령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난 다음에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뭐 떡볶이 먹는 거나 뭐 폭탄주 마시는 거 그거 하다가 일처럼 하는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 제가 그룹 총수라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방금 진짜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사실 떡볶이 병풍하고 폭탄주 술 시중하느라고 사실 그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뒤따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의 사실상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선 전에도 삼성이 이재명 만났잖아요. 이재용이랑 후보를. 그리고 이번에 지선 때도 투표 동선 노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이 정부의 시책의 지지를 정말 시민으로서도 맥시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다. 예전에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도 기자시지만 잘 아시잖아요. 대선 전에 각 기업들이 대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누가 누가 될까? 당선되느냐에 따라 누가 당선될까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는 인맥 만들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재벌들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재벌 개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민주당 대통령이 사실은 대기업에 별로 환호를 못 받았어요. 그렇지. 재벌 개혁 항상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했죠. 뭘 개혁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기업 환경이나 글로벌 경제 자체가 다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한국 경제에서 사실 예전에는 대기업을 좀 개혁하고 중견 중소기업들을 키워가지고 뭔가 그 파이가 내려가게 해야 한국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술의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은 재벌들하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이제 재벌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인간 나타나거나 그 전에 박근혜는 대화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깨놓고. 네. 그 전에 이명박은 재벌 출신이지만 돈 밝히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있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재벌 총수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일 잘 알죠. 그분들이. 네. 네. 근데 이재용 지금 회장의 과거 학생 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 같은 반에 고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이제 육성 회비를 내야 되는데 정말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못 다닐 상황이 왔었나 봐요. 그때
자기의 용돈과 할아버지께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 친구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줬던 그 이재용 학생의 일화가 있어요. 완전 용비 요청 건데 그거는. 근데 이게 이제 제 용비 요청. 근데 이제 이재용은 정말 대그룹의 수장이 됐잖아요. 그 마음이 잊혀질 뻔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 그럼 나는 과거에 어렸을 때는 내 친구 한 명에게 공적으로 뭔가 베풀고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 내가 일조했음, 거기서 만족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한 지역, 국가 이렇게 도약하는데 나 뭐 기여했어 라는 그 뿌듯함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두고 뭐 팔 비틀었네, 뭐 쫙가지고 돈 끌어냈네 라는 발언을 하면 안 맞죠. 이 사람의 어떤 그 역사적 그림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용비 요청가 이거 뭐 상당히 삼성에서 지금 신경 써서 지금 보고 있겠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대기업 총수는요. 네. 계열사에 그 회장으로 재직할 동안에 평생 계열사 한 2번 내려갈까? 그럼 계열사에 총수 내려온다고 하면요, 계열사의 모든 페인트 칠 다시 하고 시설 개선까지 다 할 정도예요. 재벌 총수 한 번 이렇게 걸음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근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듯한 표정이 아니잖아요. 여기 투자해 그런다고 투자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를 어거지를 쓰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거지를 쓰는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좀만 더 보여드릴까요?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분위기 자 공감하죠? 공감하면 몰입형으로 열심히 촬영하는 분도 계시고 신영환이다. 나왔다. 신영환 도지사 열심히 공부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책임질 우리 지방 정부가 네, 이런 분위기였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